우리 군 당국이 9월 23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풍선 도발 빈도나 수위가 높아지자 군 당국도 이 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출력 강화 정도로 맞대응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남한은 고무풍선 내용물로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직접적 인명피해 발생할 때에 물리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인가? 국민이 다치기만을 기다리는가? 북한이 이렇게 집요하게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이 세균전 등을 준비하는 그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여 대규모 공격을 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는 생각 못하나?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북한이 한가에서 연날리기 하듯 오물풍선 보내는 줄 아나? 그동안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고무풍선을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그동안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마나 북한에게 별 의미 있는 경고 메시지를 못 줍니다. 그러면 고무풍선 부양 원점 타격?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오는 즉시 격추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1000개 이상 고무풍선 날아오는데도 전방 지역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한 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그는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오물풍선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군이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점 타격, 선제 타격 등 말 안 센 척하고 실제로는 남한으로 넘어오는 물체도 타격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제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 이전보다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MDL을 넘어올 때 총 한 발 못 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이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 못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며 대통령실도 260개나 넘어온 날 NSC도 열지 않다가 1000개 이상 넘어오니까 늑장 NSC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질타를 받아온 우리 군이 9월 23일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긴장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남한의 단호한 군사적 대응에 따라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사실상 북한의 고무풍선 도발은 어린애들의 풍선 띄우기 장난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남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응 빈도와 양이 단순 대응 수준을 넘었습니다. 전략적 의도를 의심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군 당국의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경고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만 보이다가 드디어 레드 카드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비군사적 조치를 통해 대응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군사적 행동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확성기 출력 강화 정도가 대응이라는 게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북에선 물체가 분계선을 넘어오는데 우리는 고작 소리만 더 지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남한의 엄중 경고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어차피 니들은 말뿐이잖아. 윤석열처럼. 정부의 군사적 강경 대응 방침으로 상황은 전면전으로의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면전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빌미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시작이야 재래 무기로 시작하겠지만 금세 핵폭탄 위협을 할 것이고 실제로 핵을 남한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래 무기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등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했다간 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군사적 조치 같은 강경한 대응 방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지율 바닥에 계엄령이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최근 풍선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풍선 사태 대응 방식의 변화가 정말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시작된 것인지, 정치적 국면 전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전쟁이라도 터져라, 전쟁 나면 강남 부동산 잿더미 되고 주식 휴지되면 전부 거지 되겠네 등의 반응도 있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저주하듯 내뱉는 말들입니다. 사실상 계엄령이나 전면전이란 말이 떠도는 것은 지지율 사상 최저인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란 말도 있습니다.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국내 요인 말고도 국외 요인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팁을 얻은 중국이나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핵실험을 또 감행할 가능성은 누구나 예측하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어느 예언가도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불안하니 각종 정치적 추측이나 예언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긴장 상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미중 러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햇볕 정책이 옳았다고 봅니다. 우는 아이는 달래야지 겁박은 가장 하수조라는 의견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남북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대북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